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에요. 부부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생활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를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물어봅니다. 예. 자기 실제 생활비보다는 이제 50대, 60대, 70대 이상 다 이제 샘플링을 해서 물어보는데 얼마면은 생활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 그다음에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대략은 이제 전국 평균하고 서울 평균하고는 다르죠. 서울이 이제 당연히 한 2, 3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네. 전국 평균을 보면은 대략 한 29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적정한 생활비가요. 그것도 이제 적정한 생활비의 평균이죠. 두 분이 쓰는데. 예. 그보다 더 낮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높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중간으로 봤을 때 한 29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한 300만 원 조금 넉넉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생활비는 대략 그것의 7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 210만 원이죠. 뭐 심플하게 적정 생활비 한 300, 최소 생활비 한 200. 이게 일반적으로 50대, 60대, 70대, 80대를 통틀은 평균이고요. 네. 물론 50대가 더 높고 60대, 70대를 해서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략 보시면은 60대 정도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0에 200 예, 부부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연금으로 뭐 한 20년, 30년 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은 대략 한 85만 원, 90만 원 이사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외에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 금액은 뭐 한 40만 원대입니다. 그래요? 예. 나 엄청 많네요.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충분히 풀로 다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납입 금액을 항상 최고의 금액으로 납입한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좀 큰 편이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받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충분히 풀로 납입을 한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금액으로 예를 들어 한 35년씩 이렇게 납입한 사람들은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니까 최소 생활비는 이제 커버가 되는 것이죠. 35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와. 이게 한 사람이니까 둘이 맞벌이면 2배 곱하기 2하면 예. 되는 거고. 그래서 연금에서 제가 노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 맞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개인이 연금의 액수를 아무리 올리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요. 올려봐야 200만 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 낮아지겠죠.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개인 연금을 넣는다, 뭐 이런 걸 대비한다 하더라도 높여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곱하기 1을 해버리면 금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금 맞벌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부부가 다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요. 부부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인프라는 맞벌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국가는 뭔가 이걸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여기에 투자하는 셈이죠. 기업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국가와 기업이 인프라를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연금 맞벌이만 되더라도 어떤 가구의 노후 준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바가 이 가장 최고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이제 이런 개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뿌리. 예, 노동시장을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결국 연금을 잘 튼튼하게 넣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소득. 그렇죠. 소득을 꾸준히 얻으려면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 준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이제 좀 있으면은 40%가 되게 될 텐데요. 그게 뭐예요?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있는데요. 그 소득을 예를 들어 처음 가입했을 때하고 마지막 가입했을 때 따지자면 소득이 다 증가하겠죠. 그걸 전생에 걸친 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소득에 비해서 내가 받는 연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40%. 그럽니다. 예, 그게 이제 40%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명목소득 대체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한다는 가정하에서 40%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40년 일한 없죠. 30년 일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전에 했던 하나 주장이 있는데요. 쓸데없이 명목소득 대체율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해봐야 사람들 40년 일도 못 하는데 실질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이걸 타겟을 높여봐라. 지금 실질소득 대체율이 20%대로 뚝 떨어져 있는데 이걸 높이려고 노력해봐라 했던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목소득 대체율 40%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다 40%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40년 직장을 다녔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그만큼 오래 머물러 있어야 연금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봤을 때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잘 안 되겠는데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국가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하나만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됐던 것이 이전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로 되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손으로 계산해봐도 안 그러면 머리로 생각해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후 준비는 이전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가 첫째, 노후 준비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국가가 연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효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족 내에서 해주는 것. 그 다음에는 자기가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내에서 해주는 것하고 국가가 준비해 주는 것은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적을 때 서스테이너블한 시스템입니다. 지금처럼 애 하나 있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떤 경우에는 정조 할머니까지 계시고 이런 시스템을 바쳐야 되는 것 다 건강보험료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의 금융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젊은 분들도 있고 40대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의 노후 보장 시스템은 국가의 보장 시스템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겠지만은 그거는 선진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더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시대로 앞으로 확실하게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해주려 해도 여력이 안 됩니다. 해주고 싶어도요. 네. 예. 그러면 국가가 만일 재정을 풀어서 해주었다 하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환율이 박살이 납니다. 금융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리스나 저런 데처럼.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매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꾸 자기 책임의 시대로 그렇게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자산 관리가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맞벌이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소득을 잘 관리를 해서 자기가 준비를 하는 그 체제가 중요한 그런 면에서도 과거의 20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앞으로 접어들듯이 노후 준비에 관한 것도 이미 이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자 도생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요즘 그래서 유튜브에도 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참 그런 정보량은 많아졌습니다. 예, 저도 뭐 재미있게 듣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는 뭐 국가가 그런 걸 해줄 때는 뭐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써두고 있어도 되는데요. 이제는 좀 신경을 쓰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해야 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네, 그 개인연금, IRP 이런 것도 필수고. 예.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얼마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900만 원 늘긴 했더라고요. 예, 그런 세제 혜택을 이제 납입할 때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이걸 인출할 때 또 세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뭐 이제 인출하시는 분들은 또 인출을 어떻게 하느냐. 자산관리의 진금 성분은 인출할 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자산관리 부분에서 조금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처럼 제가 불과 한 10년, 13, 14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남자들의 사망 연령이 대부분 75세 전후였어요. 예,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두 땅을 묘지를 둘을 준비해 놨는데 여성은 안 들어와 있고 주로 남성들만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그게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75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죠. 지금은 네, 수명이 80년 훨씬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내가 노후 준비를 좀 더 혹시 서로 잘 못했더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주위에서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견뎌내고 자식도 자녀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한 60세 예를 들어 이후에 40년이 남았다 이러면은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해 볼 때도 철저하게 앞으로는 노후 준비도 자기 책임의 시대 좀 들어갔습니다.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그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 정도라도 노동을 해서 네. 그 생활비를 조금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겠네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수가 되었고요. 아, 필수예요. 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인력이 없어서. 취업자 중에서 지금 이미 60대가 네. 60대만 20%를 넘었어요. 아, 그래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요. 와, 그렇구나. 대단한 거죠. 전체 취업자에서 예. 60대가 20%, 20%. 5분의 1을. 예. 와. 그게 작년 말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그렇구나. 취업률도 60대가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60대 OECD 국가들은 정년이 64세, 뭐 62세, 65 만으로 이러니까요. 이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60 전반까지 하더라면은 고용률, 취업률이 높은데 60 중반 가면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 중반 이후에 가더라도 올라가. 한 40%씩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노후 준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후 준비가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노후 준비 안 돼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외국처럼 일본처럼 70세로 늘린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안 늘어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60대 혹은 60 중반이요, 혹은 60대 전반의 노동시장에서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가서 저소득으로 내가 소득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보다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해서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의 전문성을 좀 키워서 네.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노동시장에서 조금 퀄리티 있는 잡도 잡고 기간도 조금 길게 하고 하는 이런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보는 노동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노동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 맞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를 참조해서 어떡하나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그런 부분은 60대의 노동시장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시장이면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시장에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건강도 챙기고 소득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기분으로 조금 전문성을 계속 키운다고 생각하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젊었을 때 일하면서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